자, 이번에는 안전장치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전장치류는 이제 긴급 차단 장치가 있는데요. 저장 탱크, 배관과 같은 고압가스 설비에서 가스가 누출이 되거나 화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연료의 공급을 차단을 시켜서 화재나 폭발을 방지시키기 위한 2차 재방지 위한 그런 목적에서 사용되는 게 긴급 차단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긴급 차단 장치가 가동이 되어지는 방법에 따라서는 공합식, 그다음에 유압식, 전기식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긴급 차단 장치는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되느냐라고 하면 저장 탱크 주밸브 외부에 설치가 되어지는 그런 형태로서요. 가능한 한 저장 탱크 가까운 쪽에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는 저장 탱크 내부에 이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의할 것은 이제 저장 탱크의 주밸브하고 같이 사용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특징적인 면입니다. 이 긴급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질 때 저장 탱크의 침하, 가라앉거나 또는 위로 뜨는 부상 또는 배관의 어떤 열팽창, 지진, 그 밖의 외력에 대한 영향을 충분하게 이제 고려를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안전장치로는 가스 누출 경보기가 있는데요. 자, 이 가스 누출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농도 이상의 가스가 검출되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경보가 이제 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 통보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스 검지의 형태는 주로 가연성 가스 검지기를 사용하거나요, 또는 서미스터식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겠고, 반도체식 가스 검지기 또는 수소염 이온화식 가스 검지기 또는 검지관식 검지기 등과 같은 타입들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치는 이제 살수 장치인데요. 자, 살수 장치는 말 그대로 그 물을 우리가 살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 가스 저장 탱크와 그 지주에 화재에 대비한 냉각용 살수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흔히 그 현장에서는 워터 커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도 이제 표현을 하고도 있는데요. 살수 장치. 자, 두 번째 이 살수 장치는 화재 시에 방수를 시작한 경우에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 일정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이 기본적인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이 그 저장 탱크에 접근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탱크로부터 최소 5m 이상 되는 곳에 조작 밸브나 펌프 작동 설비들이 이제 위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리모컨 방식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탱크에 직접적으로 가까운 장소가 아니라 일정 부분 위치가 되어져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살수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은 가스 누출, 화재, 폭발, 중독 조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그 사고들에 대한 원인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스 사고의 원인 조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가스 사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앞서서 우리가 등장을 했던 세 가지 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그다음에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라고 하는 부분과 도시가스 사업법의 세 가지 법률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내용이, 모든 가스와 그 가스와 관계된 모든 시설, 그다음에 용기, 용품 등에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누설이라든지 폭발, 질식, 중독 한 네 가지 정도의 그러한 사고들이 대표적인 그러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폭발 내에 이제 우리가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가스 사고가 이제 발생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스 사고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화재와 마찬가지로 그 가스 사고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의도에 반해서 이제 발생하는 것들을 의미를 하고요. 또 그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저하게 확대되거나 확대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가스 사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과 상반되는 고의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가스 사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앞서서 이제 가스 자체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시설이라든지 안전 설비와 같은 어떤 장치적인 그러한 부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안전장치 어떤 사용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고들을 가스 사고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앞서서 나왔었던 그런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스 사고를 좀 분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가스 사고의 대표적인 형태는 이제 누설 사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스가 새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누설 사고도 이제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고의적으로 누설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실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가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고 차후에 우리가 이제 가스 화재 사고라든가 가스 사고에 대한 그러한 화재 조사를 진행을 할 때에 있어서도 고의냐 과실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설과 더불어서 가스가 누설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화원에 의해서 점화가 되어져서 이제 화재로 이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또 분류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은 누설되어진 형태만 그러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누설과 더불어서 점화원에 의해서 점화가 되어진 그러한 상황들도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폭발로 이어진 그러한 경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또는 과실로 누설되어진 그러한 가스가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결국은 이 세 가지 모두 이제 누설이 이제 원인이 돼서 이 사고가 발생을 한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더 세분화해서 이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누설된 가스나 또 누설된 가스가 공기 중에서 화학적인 반응들을 이제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생성물에 의해서 질식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질식사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누설된 가스에 의해서 공기 중에 산소가 이제 떨어지거나 또 생성물에 의해서 이제 공기 중에 산소가 함량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중독사고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설된 가스 자체의 어떤 독성이라든가 또 누설된 가스가 공기 중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생성물 자체의 유독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의미를 합니다. 단순히 이제 화재 폭발 사고로 이제 분류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는 원인 자체를 이제 가스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화재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화재에 의해서 2차적인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그래서 2차적으로 가스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화재로 인해서 화염이 접근함으로 인해서 가스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는 사례를 우리가 화재 폭발 사고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자체가 화재가 원인을 제공을 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앞서서 나왔었던 한 6가지의 그런 사례에 해당하지 않고 가스 시설과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7가지 종류의 가스 사고를 우리가 이제 원인에 대한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가스 사고의 원인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해 놓았는데, 가스 사고의 어떤 원인, 발생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직접적인 거, 간접적인 거, 또 물적이냐, 인적이냐, 또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스 누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그 가스 누설이 이제 발생하게 된 원인들을 우리가 찾는 그러한 작업들이 이제 진행되어지게 되겠고요. 그 작업을 이제 진행하라는 과정에서 또는 가스 누설이 이루어져서 폭발이나 연소가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폭발이나 연소가 이제 발생할 수 있었던 점화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요인들을 이제 찾는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되어진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어느 정도 되고 그 피해를 확대시켰던 그런 요인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들은 가스 사고이지만 우리가 가스 설비라든가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문제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의 작동이나 사용관리 상황이 어떠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화재 조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발견 상황이라든가 초기 대응 조치라든가 통보나 피난에 대한 부분들 또 예방 활동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이 가스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를 진행을 할 때 함께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세부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가스 사고의 원인 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하느냐 앞서서 크게 한 세 가지 분류로 이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첫 번째는 이 누설 원인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설 원인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누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설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큰 범주로 이제 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설 원인을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가스 누설 부위가 어디냐라고 하는 걸 찾는 거고요. 또 그 가스가 점화가 될 수 있었던 점화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그러한 과정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폭발이 일어나거나 연소가 진행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폭발이나 연소의 어떤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가스 누설과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행되어졌을 때 어떤 그 부가적으로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들을 같이 우리가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적인 부분, 인적인 부분, 또 자연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 화재 조사의 기본적인 한 틀인 그 사상자의 어떤 발생 원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찾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스 누설의 원인, 폭발의 원인,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들이 이제 도입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원인 조사를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기본적인 그러한 사항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 그 가스 사고 발생의 어떤 구조적인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화학적인, 뭐 기계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가스 사고가 발생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원인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점화원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착화점, 그 발화가 점화가 되어진 그 지점이라고 하는 최초의 발화 지점들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기법들이 우리가 도입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남아있는 나무라든가 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재들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서 그 가스 사고이지만 화재의 패턴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추적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방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그 현장 조사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려를 해서 가스 자체의 어떤 그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종합해서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스와 관련된 법규라든가 또한 그 주변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세들 이런 부분들이 또 참고해야 될 기본적인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가스 사고의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가스 사고의 어떤 형태별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라고 한다면, 가스가 그 사고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거나 그 자체적으로 발생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앞서서 우리가 분류했었던 것처럼 누설이라든가 또는 누설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나 질식, 중독, 동상 이런 형태의 그러한 과정들이 발생될 수 있는 원인의 형태로 설명될 수가 있겠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누설이다라고 하면
그 누설 화재라고 하는 것과 이제 우리가 비교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단순히 누설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차적인 이제 화재나 폭발이나 뭐 중독이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전혀 없이 그 단순히 가스만 누출된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누설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2차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나머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분류하는 방법들을 이제 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의 원인 분류는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분류하는 방법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원인에 의한 분류는 이제 사고에 관련된 어떤 현상이나 상태, 행위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각각 별도의 이제 어떤 요인들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단독일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다면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면 물리화학, 기계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고요. 상태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하면 어떤 시설의 미비, 뭐 기계 기구의 어떤 오작동이나 잘못 이런 부분들, 재료의 어떤 불량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될 수 있는 경우고 행위적인 요소다라고 하면 가스를 다루는 사람의 어떤 미숙함 이런 부분들 또는 고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인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세 번째로는 이제 가스의 어떤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이제 사고 지점의 어떤 분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일러실 내부 배관의 연결 부위 쪽에서 일어난 그러한 가스 사고다.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도 있는. 그래서 네 가지 형태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분류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그 가스 사고의 어떤 현장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두어서 진행할 부분들은 일단은 폭발 연소의 어떤 강약을 비교하는 거, 이것이 이제 뭐 일반적인 우리 화재 조사의 형태와 이제 유사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 개방된 공간에서의 압력은 이제 상당히 이제 압력의 상승이 이제 쉽진 않기 때문에 이 폭발의 어떤 연소라고 하는 강약의 어떤 형태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밀폐된 공간은 압력 상승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폭발 연소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화재 조사와 마찬가지로 방향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입체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서 살펴보는 그러한 기법들을 이제 도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밀폐 공간에서 이제 주로 이제 일어나는 폭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압력의 상승이 발생을 하면서 취약한 쪽으로 그것이 이제 진행되어져서 파괴를 시키는 그러한 경향을 띠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개구부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이 이제 특징적인 면이다 보니까 그 개구부를 중심으로 해서 유출되어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비교한다라고 하면 가스 사고의 어떤 현장에 사고의 어떤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스 누출 화재 폭발 중독 조사에 있어서 가스 시설별로 사고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소기가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소의 방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상당히 좀 차이점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스 연소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 가스 연소기가 어떤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기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연소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연소 방법을 숙지해서 분전식이냐 또는 세미 분전식이냐 직화식이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 연소기에 있어서는 이제 콕이라고 하는 그러한 설비가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콕이라고 하는 것은 본체, 밸브, 핸들, 접속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접촉면에 이제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식성이나 내마모성 이런 것들이 우수한 그러한 장치들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연소기 내에 이제 보면 점화장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뭐 스파크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점화장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히터식이냐 앞전식이냐 요것에 의해서 좀 개괄적으로 이제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터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가스용, 프로판용 이런 것들의 이제 차이, 그래서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압전식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이제 고전압이 이제 흐르는 그러한 특징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특징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이제 화재 조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소기의 어떤 위험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연소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용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를 해서 또 과열되어지는 경우 또는 복사열에 의해서 또 가연물이 낙하되어지거나 또 누설이 되어지거나 또 역화가 되어지거나 고장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그 연소기의 어떤 위험성을 우리가 인지해서 그 감식을 진행을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그 연소기의 어떤 사용 상태를 미리 이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켜져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 또 고장이나 파손, 또 기계 자체의 어떤 발화 여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사용 목적 이외로 이제 그 사용되어지는 뭐 복사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용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콕이라고 하는 우리가 밸브 자체가 이제 개방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또는 연소기 쪽에서 누설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 연소기와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연결 부위에서 누설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면 연소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이 이런 점화 불량이라든가 노후되어졌거나 또는 가스가 누출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돼서 일반적으로 가스 누출이 발생해서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화재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그 가스 설비로 우리가 사용되는 게 압력 조정기입니다. 자, 압력 조정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화재가 발생하거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그 용도에 맞지 않는 또는 설치 장소가 부적절한 그러한 경우, 또 다른 물질에 의해서 충격이나 접촉이 가해진 경우, 또 주변의 어떤 화염 자체가 이제 접촉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 또 고장이 난 그러한 경우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감식하는 요령으로서 이 압력 조정기 대부분은 이제 그 일어나는 원인 자체가 이제 타 물질에 의해서 접촉이 되어져서 파손이 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력 조정기 내에 있는 다이아프램의 어떤 파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 물질에 의해서 충격 접촉 이런 것들이 있었느냐 이런 것을 파악하고, 또 주변에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 화재로 인해서 조정기 자체가 손상이 되어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또 적정 용량의 압력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가스 시설 자체가 어떤 이상이 있었는지 이것을 이제 파악하는 그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면 주로 이제 압력 조정기라고 하는 것은 내부가 부식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로 이제 부식의 원인은 뭐 비, 이런 습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부식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 또 조정기 내에 밸브 시트가 이제 파손이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 또 밸브 시트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이 조정 기능을 이제 상실을 해서 압력이 상승을 하게 되면 호수가 이탈이 되거나 계량기가 파손이 되어지면서 가스 누출이 일어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주 원인이기 때문에 이 압력 조정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곳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호스나 배관에서 이제 배관에 대한 조사가 되겠는데요. 주로 이 호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다양한 사고의 원인들이 이제 제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특히 이제 PVC로 되어 있는 그러한 호스 자체의 어떤 결함이라든가, 또 연결 부위의 가스 누출, 또는 고의적으로 이제 파손이 되어지거나, 또 너무 팽팽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끊어지거나 갈라지는 그러한 경우들, 주변의 화재나 부식에 의해서, 또 우리가 그 이사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연소기를 이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마금 조치를 하지 않은 그러한 경우들, 또 가스 압력이 너무 과다해서 파열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제 감식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우리가 활용되는 그러한 것들이 앞서서 이제 원인이라고 이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이제 그 눈여겨
보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마금 조치가 되어졌는지 또 연결 부위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 규격품이 사용되어졌었는지 이런 부분들 고의적으로 파손한 흔적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식의 초점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자, 먼저 이제 PVC 호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연결 부위들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로 이제 가스 누출이 일어나서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호스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화재 유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반적인 배관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배관 자체가 부식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식에 대한 부분이 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연결 부위라든지 그 연결 부위의 어떤 가스킷이라든지 또 금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용접의 어떤 불량이라든지 마금 조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가스 누출이 일어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용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용기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용접되어진 부분에서 일어나는 경우라든가 밸브에서 일어나는 경우, 또 그 네크 쪽에서 이제 그 용접이 불량돼서 누설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이제 필요하겠죠. 또 압력이 높았기 때문에 또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제 깨지거나 안전 밸브가 이제 문제가 되어져서 이제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고의 어떤 위험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감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용기와 내용물 자체가 적합한 거냐. 그래서 그 용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가스에 적합하게 우리가 이제 사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또 검사가 제대로 진행되어졌는지, 또 용기 자체에 어떤 누설이 이제 존재했었는지, 피놀 같은 것이 있었는지, 또 압력이 과다하게 이제 사용되어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 주로 용기에 있어서는 용기 자체의 어떤 결함이라든가 또 밸브 시트 쪽에서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경우들, 또 네크 쪽에서 어떤 조임의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나 용접 부위에 어떤 피놀 같은 것이 존재해서 또는 부식이나 충격이 가해져서 가스 누출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근거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밸브에 대한 부분입니다. 밸브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어떤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 또 연결이 이제 불량한 경우들, 외부의 충격 또는 화재가 주변에서 발생을 해서 이제 밸브 자체가 녹아버리는 그러한 경우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그러한 경우고요. 또 오래됐기 때문에 그 패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파손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제 그 감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 주로 이제 그 밸브 우리가 퓨즈콕 일반적인 그런 가정에서는 이제 뭐 퓨즈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화염 접촉이라든가 시트 자체가 노후가 되거나 뭐 또 패킹이 이제 노후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 또 퓨즈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간에 이제 볼 같은 것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데 그런 볼 자체의 어떤 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유로의 어떤 방향을 거꾸로 설치를 해서 이제 누설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초점에 맞춰서 화재 유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가스 누출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화재 폭발의 원인으로 이제 살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가스 저장 탱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탱크 자체의 어떤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들, 또 사용 장소가 이제 잘못되어지거나 주변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또 저장 탱크를 관리하는 또는 운전하는 그런 자격자가 이제 무격 자격자인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해당하는 그러한 사고의 위험성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 파악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주로 이제 그 저장 탱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조작을 할 때 잘못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화염이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접촉이 되어져서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 처음부터 이제 저장 탱크 자체를 어떤 시공을 잘못했거나 또 조작을 미숙한 경우,
또 그 무자격자가 운전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 또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부식이 일어난 경우들이 대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화재 유사의 대상으로 이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7번째는 기화장치인데요. 기화장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배관의 연결이 잘못되어지거나 사용 조건이 부적합한 경우, 또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결 부의 어떤 이상 여부나 사용 조건들, 또 그 외부의 어떤 충격 여부, 또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서 기능 저하가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시설 불량, 미 검사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격 확인을 하게 되면 가스 누출 확인을 해서 화재 폭발의 원인으로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8번째는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화재 유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주로 발생하는 이유가 이제 비정상적인 연소라든가 특히 이제 배관의 연결이 불량한 경우, 또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또 사용가스가 이제 적합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시공하거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들이 해당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식의 어떤 대상으로 삼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스 누설, 시공해 또는 설치 장소, 공기의 어떤 적정 여부, 또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 되어져서 화재 유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가정에서 우리가 많이 이제 화재로 이제 진행되어지는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주로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소화 안전장치가 불량하거나 또는 음식물이나 바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불이 꺼져서 가스가 누출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 또 불꽃 자체가 비정상적인 영소를 진행을 하는 경우들, 점화 불량이거나 또는 가스 누설이 호스 같은 곳에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이제 해당될 수가 있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감식을 진행을 할 때 이런 밸브들의 어떤 개폐 여부를 확인을 하고 소화 장치의 어떤 이상 여부를 파악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겠고, 또 사용자의 어떤 과실 여부를 파악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점화상의 어떤 문제, 또 그 배관의 누설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재 유사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가스레인지 중에서도 우리가 이동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탄 연소기가 이제 화재의 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화재의 위험성은 주로 그 접속부에서 가스 누출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대표적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과대한 사이즈의 조리기구를 얹어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 또 노즐이 막히거나 안전장치 자체가 이제 고장이 난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장에 있는 과대한 사이즈의 조리기구가 이제 있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사용 장소가 너무 이제 협소하지 않았었는지, 또 누설이나 파열의 어떤 흔적들, 안전장치의 어떤 그 작동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스레인지 일반적인 우리 이동식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대한 조리기구 사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이제 파악과 또 장착의 어떤 불량, 또 그 연소기 주변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게 되면 이 화재 조사의 원인을 이제 찾아 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